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을 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확진자 증가세에 입장을 급선회했는데요. 다만 재원 마련책과 지급 범위 등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윤석천 경제평론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디어 리서치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의뢰기관은 폴리뉴스와 미디어저널, 조사기관은 미디어 리서치입니다. 2020년 11월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응답률은 6.35%,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37%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 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재난지원금 찬성 의견이 64%, 선별 지급이 아닌 보편 지급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52%,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방향이면 좋겠다는 쪽에 민심의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데요. 두 분께 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3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동의하시는지, 또 지급된다면 언제가 적기라고 보시나요? 재난지원금이라면은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받아야 하는 게 맞겠죠. 사실 뭐 재정 여력이 뭐 충분하고 돈을 얼마든지 뭐 공급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뭐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거니까요. 재원이라는 거는 선별 지급이 맞다고 보고요. 그 지급 시기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무너지고 있는 자영업자들부터 뭐 위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 형편에 속하는 거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3차 파동을 겪으면서 확산되고 있는 시국이니까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위기가구의 어려움은 점점 가중될 게 분명합니다. 이들을 그냥 놔두면은 뭐 가령 파산으로 이르게 되면은 사실은 그때는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지급 시기는 만약에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 고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원은 불가피한 걸로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빠른 시기에 줘야 되는데, 자 이제 보시죠. 우리가 차분하게 보면 이제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줬고요. 지금 3차 지금 재확산인데 1차 때는 2월 29일 날 909명이 나오는 피크를 쳤어요. 그다음에 2차 때는 8월 27일이죠. 440명. 지금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바로 빠르게 지금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 코로나 확산이 정말 얼만큼 될 건지, 피해 정도도 지금 추산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거리두기 지금 강화 연장 여부도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강화할 듯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선별 지급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200%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선별 지급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만 또 3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국채 발행 설계를 해야 되는 등등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 이제 원칙을 좀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피해 정도가 추산이 될 때까지 다른 대책으로 이 지원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선별 작업을 통해서 선별적으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앞으로 2주 내지 3주간은 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런 굉장히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지금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를 다 쫓는다는 자체가 조금 이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3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렇게 뜨겁지만 정작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나라 곳간 걱정과 함께 예산안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무슨 돈으로 어떻게 지급하나 하는 부분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목적 예비비 중 약 2조 원을 3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50% 이상 삭감해 3조 6천억 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절반 정도 덜어내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뉴딜 사업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라는 의미일까요? 꼭 그 부분보다 일단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얼마를 가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3조 6천억 정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제 1차, 2차를 다시 복귀해보면 1차 때는 우리가 전 국민 보편적으로 줬어요. 14조 3천이 들었고요. 2차 때는 뭐 특수고용직하고 청년, 아이돌봄 뭐 이래서 7.8조가 나왔는데요. 2차 때는 이제 현금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가 지나고 나서 자,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소비 활동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러면 1차 때, 2차 때의 승수 개수, 그러니까 얼만큼 이걸 늘어난 날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가 지급되는 이렇게 재확산이 굉장히 확산 정도가 빨라지는 이 순간에 준다면 소비 효과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또 이 정책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뭐 여야 간의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규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빠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재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부분은 국민의힘 쪽의 얘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충분히 잡아놓은 후에 거기서 먼저 일단 지금 뭐 하루 살아가는 게 급해진 상황에서 뉴딜이라는 건 5, 6년 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뭐 마중물이르기 하는 효과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잡아놓고 본 예산에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확산의 정도나 또 1월, 2월 달에 4차 재확산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가 갑자기 좀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한다면 뭐 이런 영화 대사를 뭐 갖다 놓는 게 조금 뭐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부당거래에서 나온 얘기겠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개연성도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할 게 굉장히 많은 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당겨 쓰자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잖아요. 네네. 이 방법 과연 괜찮을까요? 3조 5천억 원 정도가 여야가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또 한 번 온다고 해도 한 3조 5천억 정도인데 그래봐야 한 10조 이내입니다. 우리가 1차 재난지원금을 작년에 추경 편성해서 14조 원 이상을 썼고요. 2차 재난지원금을 갖다 7조 8천억 원을 썼습니다. 이 정도를 갖다가 한국 경제가 부담할 수 없다. 이게 뭐 엄청나게 그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허리를 휘게 만든다는 주장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뉴딜은 우리나라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그 예산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하게 되면 나가야 될 당위성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중후장대형 전통적인 어떤 산업만은 가지고는 한국의 미래를 갖다 담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린 전환을 해야 되는 건데 이쪽 예산을 갖다가 깎을 수 있으면 가령 이쪽 예산에서 뭐 불호불급한 예산이 있다라고 그러면 깎아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를 갖다가 그 지금 이게 효과가 아주 장기적으로 나타날 거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갖다가 깎아서 필요한 일에 쓰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치에 타당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사실 뭐 목적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기타의 방법으로 3조 5천억 원 정도는 충분히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정치권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가시화되면서 내년도 적자 예산안을 들고 왔던 재정당국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습니다.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2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짰는데 3차 재난지원금으로 적자 폭이 더 불어나게 된 셈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차례에 걸친 추경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는 44%,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나라 곳간 다 퍼내 배급으로 탕진한다.
빚잔치 경제정책에 여야 중독돼 오로지 퍼주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윤 평론가께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문제가 없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나라 살림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정부 부채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부채 문제가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은 민간 부채, 가계 부채를 포함한 민간 부채는 굉장히 저는 엄중하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 부채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어떤 뭐 추경을 1차, 2차, 3차, 4차를 했고 설사 또 뭐 내년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해가지고 추경을 갖다가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이건 뭐 제 의견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IMF라든지 뭐 OECD라든지 우리나라 때 재정 확대를 계속해서 주문하는 이유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방증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윤 평론가님께서는 재정 건전성 문제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재부가 말을 아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곳간 걱정 때문이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또 단시간에 급증하는 그렇죠. 것도 경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속도의 문제가 있죠. IMF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건전성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을 조정할 정도의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118조의 이제 재정 적자가 나면 이것은 뭐 3.1% 예상할 때 3.1%가 GDP 대비 6%까지 지금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항상 뭐 5개년 계획으로 국가 부채 관리하는 계획들이 있는데 2025년대 48%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44%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그 계획도 지금 어그러지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참 아낄 거는 아껴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우리 집에 살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봐서 그거는 정부 당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뭐 결정 뭐 능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긴 뭐 우리가 뉴딜이라는 거 이런 다 사실 민간이 주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중물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재정으로 풀어주는 것은 조기에 빨리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양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선별적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차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봤고 2차 때 선별적으로 해봤잖아요. 그러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의 소득의 불균형이 굉장히 줄여야 되는데 지금 1분위 소득은 적자 가계가 50.7% 반이 넘게 자기네 가처분 소득이 소비 지출보다 훨씬 높아지는 적자 가계들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은 근로소득의 증가 없이는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원칙들을 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재난지원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또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